안녕하세요. 스토리랑입니다. 오늘은 학시 아저씨로 통하는 부산길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애순이를 좋아했던 부산길, 그런 애순과 결혼한 관식이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결국 애순과 관식이 주변에 맴돌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인물이 되었죠. 우리 애순이랑 관식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게요. 하지만 부산길의 캐릭터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점차 관식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자를 우습게 보고 바람이나 피우고 말 안 들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어디서 여자가 감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산길도 나이가 들고 관식이의 조언도 받아들여가면서 점점 착해지죠. 부산길이 관식과의 만남을 통해 착해지는 과정은 이 드라마의 주요 테마인 인간관계와 연대를 잘 보여줍니다. 관식은 성격이 온화하고 타인을 잘 이해하려는 인물입니다. 부산길이 처음에는 관식의 이런 태도를 약점으로 보고 무시했지만 그가 가족에게 보여주는 헌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산길은 점차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부산길이 관식이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바로 은명이가 찹쌀떡을 팔러 다닐 때였어요. 그때 관식이가 부산길에게 살짝 부탁을 합니다. 이 돈을 쥐어주면서 아들이 파는 떡을 동네 사람들이 좀 사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부산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에 관식이가 마누라 잘 만나서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부산길이 알고 보니까 진짜 진국인 건 관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 상길이는 결정적으로 착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관식이 놈이 마누라를 잘 만나서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식이가 진국이었다는 거죠. 관식이의 선한 성품과 꾸밈 없는 태도가 부산길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촉매가 됩니다. 사실 그 전부터 부산길은 관식이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야무진 애순과 결혼도 하고 특히 딸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는 관식이 부러웠던 상길. 아침 일찍 나가 동트는 걸 딸과 함께 보는 관식이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상길은 자신의 딸 현숙에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반응이 당연히 별로였겠죠. 아니,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나요? 본인이 뿌린 게 있는데. 그렇게 시도를 여러 차례 해보지만 가족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부인 영란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라고 얘기까지 하죠. 결국 이런 가족들의 반응에 마음과 다르게 또 윽박이나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부산길이 돈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은명이가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도 현숙이 은명이를 꺼낼 돈을 달라고 졸랐을 때도 못 준다고 해요. 그리고 현숙이와 부인 영란에게 아주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길이도 생각이 다 있었어요. 물론 돈으로 합의금을 내고 금방 빼낼 수도 있었지만 경찰서장에게 접대를 하면서 그냥 무죄로 빼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상길이는 상길이 나름대로 은명이를 꺼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감옥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진짜 사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은명이를 위해 빨간 줄을 남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였죠. 상길은 이렇게 상길의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가족을 위하고 있었던 거죠. 부산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빨간 줄이 남은 은명이, 결국 상길이가 예상한 대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밤마다 메밀묵과 찹쌀떡을 팔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면목 없는 은명이는 아버지에게 배를 사주기 위해 원형어선을 타죠. 그것을 알게 된 관식 부부. 배를 돌리라고 관식이가 원형어선 선장에게 부탁을 하지만 어디 말을 듣나요? 선장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때 부산길이 짠 하고 나타나서 따블을 시원하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은명이가 탄 배는 다시 돌아오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볼 때 부산길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가족을 보호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속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화만 내고 겉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관식이는 이런 상길의 모습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가게가 바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일부러 학시를 계속 불러대죠. 마지못해서 가는 학시 상길이 자존심을 세우느라 관식이 앞에서는 투덜대지만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는 상길입니다. 사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상길이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된 인생을 버리고 관식이네처럼 가족과 화목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관식이는 그런 상길의 마음을 알아보고 이끌어내줬고요. 학씨는 관식이를 핑계 삼아 자신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조금씩 내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학씨 부상길은 은명이의 찹쌀떡 사건으로 관식이의 인품을 인정했고 그 순간부터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했죠. 그렇다고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딸 정수기의 결혼식장에서 보이는 학씨의 모습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아내 영란과 딸 현숙도 상길의 진심을 알게 되고 이 가족에도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합니다. 거의 매일매일 관식이와 붙어있는 학씨 부상길. 아니 이쯤 되면 그냥 관식이를 사랑한다고 해. 학씨야. 관식이를 사랑한 부상길. 그러나 이 사람이 저지른 폭력과 바람은 어떻게 해도 쉴드가 쳐지지 않네요. 학씨, 부상길 아저씨, 그건 아저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고 학씨 이러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다친 사람의 마음도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사실 부상길 같은 캐릭터는 단순히 얄미운 악역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 시대의 흔한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물론 폭력은 빼고요. 이건 성품에 관련된 거죠. 1950년대를 배경으로 시작한 폭삭 소가수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건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제가 강하게 뿌리 내리던 상태였죠. 참고로 애순이가 1951년생이니까 애순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부상길은 전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겪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상길에게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은 그 당시 남성들이 가족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전쟁을 겪었으니 흩어지면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행동은 전쟁 후에 생존을 위한 압박감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봅니다.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줄도 모른다는 부상길 개인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관식이를 만나면서 사그라들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 변화가 시작됐고요. 부상길 학씨를 칭찬해주고 싶은 면도 있어요. 사실 관식이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바람을 피우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쓰고 그러다 노년에 가족까지 잃은 상길이지만 그래도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상길. 사막에서는 상길의 마지막은 나오진 않았지만 부인 영란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죠. 부상길 학씨 아저씨, 당신의 말년이 조금은 따뜻했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폭삭 소가수다의 부상길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얄밉고 웃기고 한편으로는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까지. 최대훈 배우님이 정말 이 캐릭터를 잘 소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상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